네,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로 나아가다 진사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1년에 시행된 51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우리 박물관에서는 농경과 정착생활이 시작된 가시대의 특별전을 마련하였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농경과 정착생활이 시작됐다는 데서 바로 알아야 되는 시대, 바로 신석기 시대죠. 자, 신석기 시대에 관련된 게 이제 뭐 덧무늬 토기, 흙으로 빚은 사람 얼굴, 그 다음에 갈돌과 갈판이 나왔죠. 이게 이제 간석기의 대표적인, 간석기의 대표적인 유물이고,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뭐 빗살무늬 토기 같은 이런 것도 있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옷을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락바퀴나 뼈바늘 같은 것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1번이 되겠죠.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았다라는 겁니다. 자,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라는 거는 이제 구석기.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축조한 시대는 청동기죠. 이 청동기 시대는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한 시기인데 특히 이 고인돌이 계급 발생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거푸집을 이용하여 세형 동검을 제작했다라든지 그 다음에 철제 농기구를 사용했다라는 이 시대는 철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세형 동검은 철기 시대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청동기 시대의 동검은 주로 비파형 동검이었죠. 자, 2번 가겠습니다.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중국 지린성 숭화강 유역에 둥탄산 유적에서 출토된 가의 금동제 가면인데 동의전에 따르면 가에는 여러 가들이 별도로 관할하는 사출도가 있었으며 사람을 죽여 순장하는 풍습이 행해졌다고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사출도가 있었다라는 데서부터 이 나라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연맹 왕국 중 하나였던 부여죠.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런 나라들이 이런 가들이 각각 자기의 영토 사출도를 관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부족 연맹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 부여에 대한 설명인데 선지를 읽자마자 답이 나오죠. 1번입니다.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라는 게 바로 부여에 대한 제천 행사고, 고구려는 동맹, 그 다음에 동해는 무천, 그 다음에 삼하는 계절제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죠. 자, 2번에 신지읍차라고 불린 지배자가 있었다든가 3번에 있는 천군과 소도가 존재하였다. 이 두 가지는 전부 한반도 중부와 남부에 있었던 삼한을 뜻하고, 이제 4번에 대가들이 사자, 조의, 선인 등의 관리를 거느렸다라는 것은 고구려. 그 다음에 5번에 다른 부족 영역을 침범하면 소나 말로 변성하였다라는 거를 이제 책화라고 부르는데 이건 이제 동해예요. 동해의 풍습이 책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갈게요. 밑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 신하들이 아뢰기를 신은 덕업이 날로 세워진다는 뜻이고 라는 사방을 망라한다는 뜻이므로 이를 나라의 이름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십니다. 자, 신, 라 이렇게 나왔죠. 나라의 이름으로 삼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호를 신라로 이렇게 이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또 살펴보건대 옛날부터 국가를 가지는 모두 제나왕을 칭하였는데 우리 시족께서 나라를 세운 지 22대 이르기까지 방언으로만 부르고 높이 노침을 정하지 못하였으니 삼가, 신라, 국왕이라는 칭호를 올립니다. 라고 하니 왕이 이를 따랐다라는 겁니다. 자, 국호가 신라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가진 임금의 호칭도 왕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이 시기에 그 신라의 왕이 누구냐라는 건데 바로 지증왕입니다. 자, 신라의 지증왕 시대에 들어서 그 전까지 나라 이름은 서라벌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신라 이렇게 바꿨고, 그 다음에 임금의 호칭도 그 전에는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이렇게 이어지다가 이제 지증왕 시대에 들어서서 왕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지증왕 시기의 일이고 지금 선지에서는 지증왕의 업적을 찾으면 되는데, 자, 지증왕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하면 영토 확장 중에 우산국을 복속하였다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장군 이사부랑 관련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복속시켰다라는 것이 바로 지증왕의 업적입니다. 이제 그 외에도 간혹 시험에 등장하는 지증왕의 업적들이 좀 있어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경을 장려했다는 게 있습니다. 이 우경이라는 건 이제 소를 이용해서 논밭을 가는 걸 말하죠. 그래서 소를 이용한 농사 방식이 이때부터 정책적으로 장려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동시전을 설치했어요. 이 동시전이라는 거는 이제 시장, 물건을 사고 파는 그 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관청입니다. 그래서 이 동시전을 설치했다라는 것도 지증왕 때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순장을 금지했다. 이 부여 문제가 아까 있었을 때도 순장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뭐 부여뿐만이 아니라 뭐 고구려, 백제 뭐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순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이제 지배자가, 권력자가 죽으면 그 밑에 이제 신하들, 그 최측근들이 이제 같은 장소에 같이 묻힌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뭐 산 사람을 죽여서 묻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은 무덤에다가 안장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풍습이 지증왕 시대에 와서 이제 공식적으로 금지가 됐다.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뭐 요 세 가지 정도 같이 지증왕의 업적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신라는 지증왕 때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법흥왕, 진흥왕으로 이어지면서 이 6세기에 전성기가 될 수 있는 기틀을 차근차근 마련하게 됐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선지 볼게요. 병부를 설치하고 율령을 반포한 왕은 법흥왕입니다. 이분도 업적이 많죠. 이 외에도 그 금관가야를 복속한 것도 법흥왕 때고, 그 다음에 그 2차돈의 순교를 통하여 불교를 공인했던 왕도 바로 법흥왕입니다. 자, 대가야를 병합하여 영토를 확장한 왕, 진흥왕이죠. 전성기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뭐 어디 뭐 대가야 뿐이겠습니까? 그 이제 백제하고 처음에 연합해서 한강 유역을 이제 획득을 했다가, 주로 이제 그때 신라는 상류 지역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백제를 몰아내고 하류 지역까지 완전히 한강 전체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의 성왕이 관산성 전투를 벌이지만 신라가 거기서 성왕을 죽이고 승리를 하죠. 이제 뭐 이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함경도 지역까지 영토를 쭉 확장을 해가지고 뭐 마운령이나 황초령에도 순수비를 세웠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국학을 설립하여 유학교육을 진흥시켰다. 통일신라 시대 초기죠. 신문왕입니다. 왕권의 기틀을 닦았던 그런 왕이에요. 자장의 권위로 황룡사 구축목탑을 건립하였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여왕이시죠. 선덕 여왕입니다. 자, 4번 갈게요. 가암분할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올해는 백제 고분 중 피장자와 축조연대가 확인되는 유일한 무덤인 가하 발굴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백제의 고분 중에 피장자, 그러니까 무덤의 주인과 축조연대까지가 확인되는 유일한 무덤이래요. 이걸 통해서도 이 무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무령왕릉이에요. 이를테면 그 서울에도 그 석촌동에 가면 고분군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백제 왕의 무덤들인데, 그 한성 백제 시대 때의 왕 무덤이죠. 근데 이 무덤이 지금 이제 피장자, 주인이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무덤이 누구 것일 거다라고 추정은 하고 있지만, 이제 정확하게 그 증거가 확인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석촌동 고분군의 경우에는 그 중에 가보면은 가장 큰 무덤이 하나 눈에 확 띄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건 근초고왕의 무덤일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확실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공주 가보시면 무령왕릉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예 이 무덤의 주인이 무령왕이다라고 이제 떡하니 박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기 이제 몇 개 나와 있지만은 그 이 무령왕릉은 그 중국의 남조 양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양식도 있고, 요런 이제 여러 나라의 양식들이 들어가 있는 그 동아시아 전체의 모든 문화가 담긴 무덤, 뭐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가가지고 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발표 주제를 보면 뭐 진묘수를 통해 본 도교 사상인데, 여기 사진에 있는 이게 바로 진묘수입니다. 석수라고도 불러요. 진묘수를 통해 본 도교 사상, 그 다음에 금동제 신발의 제작 기법, 금송으로 만든 관을 통해 본 일본과의 교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무령왕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뭐가 이제 좀 있었어요. 이게 중국 남조 지역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무령왕릉이 벽돌무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이 5번이 돼요.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로 축조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서울 석천동 고분군에 위치하고 있다. 아까 쭉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고분군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 고분의 왕들이 어떤 왕의 무덤인지는 확인이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로 곽을 짜고 그 위에 돌을 쌓았다. 이걸 가리켜서 돌무지 덧널무덤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국보로 지정된 금동 대학로가 출토되었다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사비, 부여 지역에, 지금이 부여고, 이제 당시 명칭은 사비였죠. 능산리 고분군. 여기서 이제 금동 대학로가 출토됐는데, 이게 지금은 국립부여박물관 가면은 금동 대학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두 눈으로 본 문화유산 중에 이제 원톱으로 꼽힐 만큼 가장 멋있는 문화유산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멋있는데, 이게 이제 이것도 역시 여기 진묘수에 도교 사상 나왔지만 이 금동 대학로에도 도교 사상이 녹아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무덤 둘레둘에 12지 신상을 조각한 무덤, 요거는 백제보다는 신라의 김유신 장군 묘예요. 이제 이 김윤신 장군이 나중에 이제 흥덕대왕으로 이렇게 추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보시면은 장군 묘라기보다는 거의 왕릉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12지 신상, 그러니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요 이제 각각의 띠죠. 12지 신상이 다 이렇게 서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이래서 이분이 대단한 장군이구나라는 게 딱 이제 느껴집니다. 자, 5번 갈게요.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이렇게 고른 것은, 자, 건모잠이 국가를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당을 배반하고 왕의 외손 안순, 그러니까 안승을 세워서 임금으로 삼았다. 자, 동주도 행군 총관으로 삼고 병력을 내어 그들을 토벌하니 안순이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 죽고 죽였다 이것보다는 건모잠, 안승 이런 분의 이름이 나왔죠. 이거는 고구려 부흥운동입니다. 자, 고구려 멸망 직후에 고구려 부흥운동이 있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안승이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났는데, 이제 이 신라에서는 멸망한 고구려 유민들을 이제 한데 모아요. 그러면서 이 안승을 보덕국의 국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요 뒤로 일어난 일이 보덕국왕 책봉이에요. 신라의 왕 문무왕이 안승을 보덕국왕으로 책봉을 하고, 이 고구려 유민들하고 이 안승을 갖다가 저 익산 금마저에 거기다가 이제 모여서 살게 만듭니다. 요게 이제 바로 이어지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 고구려 부흥운동은 고구려 멸망 직후에 있었고, 그 다음에 나당 전쟁 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 문무왕이 안승을 보덕국왕으로 책봉한 이유가 뭐냐면, 이 고구려 세력들을 이제 나당 전쟁에다가 끌어들이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이 당나라가 고구려 멸망시킨 이후에 신라까지 이제 먹고 한반도를 다 차지하려는 욕심을 부리니까 이제 신라가 거기 대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고구려 유민들을 끌어들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안승을 보덕국왕으로 책봉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좋습니다. 자, 정답은 나오죠. 평양성 함락이 고구려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당 전쟁이었던 매소성 전투 그 사이에 일어났다. 그래서 4번 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갈게요. 자, 밑줄은 대사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자, 당에 유학했던 대사가 공부를 마치고 귀국길을 오르자 그를 사모했던 선묘라는 여인이 용으로 변하여 귀국길을 도왔다. 대사는 불법을 전파하던 중 원하는 절을 찾아서 종파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절의 지붕에서 떨어지자 혼비백산에 달아났다. 이러한 연유로 이 절을 돌이 공중에 떴다는 의미의 부석사로 불렀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대사 바로 부석사를 창건하신 분이죠. 의상대사입니다. 자, 부석사를 세운 스님, 의상대사라고 이렇게 이제 알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용과 관련된 이런 이제 신묘한 이런 설화도 있었네요. 자, 의상대사의 활동으로 오른 건데, 이 의상대사는 통일신라 초기에 원효대사하고 더불어서 불교의 대중화에 힘쓰셨던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고승이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의상대사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 화엄사상, 그 다음에 관음신앙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반면에 원효대사는 조금 더 기억하셔야 될 게 많기는 합니다. 이제 일단은 원효대사의 경우에는 사상으로 따지자면 일심사상이나 화쟁사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앙으로 말하면 아미타신앙, 이런 게 있는데, 이분이 조금 더 시험에는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 뭐가 많이 나오냐면 무예가를 지어서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다라는 게 꽤 많이 나옵니다. 이제 이분이 대중들 앞에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뭐 의상대사는 그렇게 막 하신 건 아니고, 화엄사상이나 관음신앙, 이런 게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선지 2번에 있는 요 무예가는 원효대사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정답은 4번이죠. 화엄 일승 법계도를 지어서 화엄사상을 정리하였다라는 게 바로 의상대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다른 것도 다 말씀을 드릴게요. 향가 모음집인 3대목을 편찬하였다. 아쉽네요. 요거는 지으신 분으로 따지자면 위홍, 당시에 각관이었어요. 그 다음에 대구화상, 이런 분들이 지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3대목이 지금 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저는 뭐 역사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뭐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국문학을 전공한 학도다 보니까 이 향가모음집 3대목이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향가는 삼국유사의 14수, 균여전의 11수, 이렇게 25수만 전래되고 있는 상태죠. 자, 화랑도의 규범으로 세속오계를 제시하였다라는 건 원광대사입니다. 자, 이 원광대사에 대해서는요, 세속오계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는데, 걸사표. 수나라에다가 썼던 외교문서예요. 청하건대 고구려에 군대를 보내서 응징을 하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이제 표문, 걸사표를 작성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다녀서 왕호 천축 국전을 남겼다. 이건 이제 해초 스님이죠. 8세기 통일신라 시대의 스님입니다. 자, 7번 갈게요.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김원창의 난을 진압한 녹진에게 대아찬의 관등을 내리노라 라고 돼 있고, 시무 10조를 바친 최치원을 아찬으로 삼겠노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시무 10조를 바친 최치원 나왔죠. 자, 요거는 그 진성여왕이에요. 지금 그림으로 봐도 여왕이라는 게 바로 눈에 보이죠? 이분은 진성여왕입니다. 아까 뭐 위홍 대구화상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진성여왕이죠. 그때죠. 자, 김원창의 난을 진압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김원창의 난은 신라 하대에 있었고요. 이때 이제 그 김원창의 난하고 그 다음에 진성여왕 시기 요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라 하대에 있었던 사건. 어차피 둘 다 신라 하대니까 신라 하대의 사건을 찾아주면 되겠어요. 자, 2차전의 순교로 불교가 공인되었다. 제가 아까 법흥왕 나왔을 때 말씀드렸죠. 법흥왕입니다.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하였다. 요게 진성여왕식이기 때문에 이게 답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최초로 기록된 민중 봉기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봉기했던. 그 다음에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대표적인 신문왕의 업적입니다. 그러니까 신라 하대 전이요. 중대입니다. 거치부가 왕명을 받도록 국사를 편찬하였다. 진흥왕 때고요. 최고 지배자의 칭호가 마립관으로 바뀌었다. 이 전까지는 이사금이었어요. 마립관으로 바뀐 거는 뇌물 마립관 때부터입니다. 이 뇌물 마립관 때가 4세기에서 5세기로 넘어가던 시점, 그리고 이때 외가 쳐들어와가지고 신라가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하니까 광개토 대왕이 군대를 보내서 외를 격퇴했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금관가야까지 쇠퇴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가 바로 신라는 뇌물 마립관 시기입니다. 자, 8번 갈게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사진은 해동성국이라 불렸던 가의 함화 4년명 불비상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동성국이라 불렸다라는 데서부터 바로 나와야 되는 이 나라 발해입니다. 자,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보살상 등이 새겨져 있다고 했는데 사실 뭐 이 4년명 불비상보다 발해에서는 그 이불병자상이나 돌사자상, 석등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화유산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뜻이지 그 외에 다른 의미는 절대로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발해에 관련된 설명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 금방 나와요. 3번입니다. 5경 15부 62주의 지방행정제도를 갖추었다. 이게 발해죠. 자, 중앙은 삼성 6부, 지방은 5경 15부 62주. 이게 1점짜리라서 그냥 이렇게 나왔지만은, 만약에 이게 3점짜리가 돼버리면 이 삼성 6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이잖아요. 삼성이. 거기서 이제 정당성의 대내성이 6부를 관할했다라든지 국정을 총괄했다. 이런 게 3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발해에 또 몇 가지 중앙기관 중에 그 감찰을 했던 중정대, 그 다음에 유학을 가르쳤던 주자감, 그리고 서적관리기구인 문적원 등등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다른 거 보겠습니다. 구서당 10정의 군사 조직을 운영하였다. 이거 통일신라 신문왕 때예요. 성균관을 설치하여 6.25 경전을 교육하였다. 이거는 성균관이라는 이 이름이 등장하는 교육기관은 고려 공민왕 때부터예요. 그 전에 국자감이 있었는데 이 공민왕이 이거를 갖다가 성균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유학교육을 더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선시대까지 계속하여 이어지죠. 자, 그 다음에 상수리 제도를 실시했다. 통일신라 시대. 인질제도죠. 내신자평, 위사자평 등 육자평의 관제를 말했던 나라는 백제입니다. 왕족 부여씨와 팔성귀족이 지배층을 이루었다랑 동시에 좌평 관제를 마련했다까지는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자, 9번 가야죠. 자, 가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국보 11호고 전북 익산시에 있대요. 현존하는 삼국시대 석탑 중 가장 규모가 크며 목탑 양식을 반영하여 건립했는데, 자, 탑의 중심에는 사각형 돌을 수직으로 쌓아올린 기둥이 4층까지 연속된다. 자, 심주석에서 발견된 사리봉연기의 기록을 통해 석탑의 건립 연도가 639년으로 명확하게 밝혀졌다라는 겁니다. 자, 전라북도 익산시에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리봉연기에 통해서 석탑의 건립 연도가 639년으로 밝혀졌다라는 거, 요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이에요. 이게 3번입니다. 미륵사지 석탑. 자, 요거는 이제 가서 보시면, 가서 보시면 좋아요. 이 익산 쪽에 박물관이 있고, 그러니까 미륵사지 쪽에 박물관이 세워졌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익산 미륵사지 가보시면은 막 이 주변에 이렇게 기와 뭐 수막새, 안막새 이런 거 많이 널려 있고요. 한쪽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그런 것도 이렇게 멍 때리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륵사지 석탑 좋고요. 그 주변에가 이렇게 걷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박물관 주변에 이제 한옥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예쁩니다. 그래서 뭐 역사적인 의미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냥 거기 도시 자체가 좀 예뻐요. 그래서 가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른 탑들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번. 요거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이요. 부여에 있습니다. 정림사지 5층 석탑 부여에 있는데, 백제 거죠. 그러니까. 백제 때 만들어졌는데, 요거는 뭐랄까. 이게 가서 이렇게 딱 보면은 내가 좀 압도당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요 2번에 있는 거는 뭐 딱 보면 알죠. 10원짜리에 있는 다보탑. 통일신라 시대입니다. 안 쓸게요. 다보탑인데, 자, 여기 이제 맞은편에 이게 불국사 있잖아요.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인데, 요 다보탑 맞은편에 석가탑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국사 3층 석탑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석가모니 불이 이렇게 그 불법을 말하고, 그러니까 이제 법문을 말하고, 이제 앞에 계시던 마주 앉은 다보불이 그 사실을 증명해 준다라는 이제 그런 불교적인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석가탑과 다보탑이 마주 서 있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라는 건데, 요 다보탑은 굉장히 화려하고 예뻐요. 그리고 이 석가탑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데 어디 한 군데 균형이 흐트러진 것도 없이 아주 완벽하게 보이는 탑이에요. 이제 그런 느낌을 제가 이제 석가탑에서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단순한데 완벽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비슷한 시기에 그 뭐 양양에 진전사지 3층 석탑 이런 것도 제가 진전사지 석탑도 가서 보고 그랬는데, 그건 이제 완벽하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근데
이 불국사 3층 석탑은 저게 왜 3층인지, 그 다음에 모양이 왜 저렇게 되어 있는지가 그냥 탑을 보면 다 설명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4번에 있는 요 탑은 제가 요 선지에서 못 가본 탑이에요. 영광탑입니다. 발해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죠. 가볼 수가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요 탑은 이것도 익산에 있어요. 예, 왕궁리 5층 석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 풀면서 조금 헷갈렸던 게, 이거 익산에 있는 게 두 개나 있는데?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곰곰이 따져보니까 왕궁리 5층 석탑에서 제가 사리봉연기를 봤다는 생각을, 이런 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비륵사지 석탑이겠지? 예, 이렇게 정답을 냈다는 겁니다. 10번 갈게요. 자, 가나사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날이 밝아오자 장수들이 태조를 곡식더미 위에 앉히고는 군신의 일을 행하였다. 왕공께서 이미 의로운 깃발을 들어오셨다라고 외치게 하였다. 궁예가 이 소식을 듣고는 어찌할 바를 몰라 미복 차림으로 북문을 빠져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상황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왕공이 그러니까 고려의 태조 왕건이죠. 지금 이 여러 장수들이 태조를 군신의 일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궁예가 빠져나갔다 이거니까 이 태조 왕건의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정변, 이제 뭐 보통 이제 역성혁명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당시의 왕이었던 궁예를 몰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918년 고려의 건국입니다. 자, 나번 볼게요. 여름 6월 견훤이 막내 아들 능혜와 딸 애복, 애첩, 고비 등과 더불어 나주로 달아나 입조를 요청하였다. 도착하자 그를 상보라 일컫고 남궁을 객관으로 주었다. 지위를 백관의 위에 두고 양주를 시급으로 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요. 이 견훤이 원래 후백제를 세운 분이잖아요. 근데 저 견훤이 고려로 귀순을 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견훤의 아들이었던 신검이 이 불효자식이 이제 이것도 정변이라고 해야겠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정변으로 이제 자기가 왕이 오르고 이 견훤을 갖다가 금산사에 유폐를 해버려요. 김제에 있는 절이죠. 지금도 있습니다. 금산사에 유폐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견훤이 금산사에 갇혀 있다가 이제 틈을 봐서 빠져나와가지고 고려의 왕건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건 입장에서는 대단한 인물이 자기 밑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부라고 일컫고 남궁을 객관으로 주고 지위를 백관의 위에 두었다. 요 여담인데 요때 이제 요 견훤이 귀순한 직후에 통일신라의 신라의 마지막 경순한 김부도 이제 왕건한테 항복을 하고 신라를 바쳐요. 그래서 이 당시에 고려에서는 이제 서열 1위는 태조 왕건, 그리고 2위가 견훤, 3위가 김부, 그 다음에 4위가 태자였던 이제 나중에 혜종이 되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예. 나중에 혜종이 되는 태자가 서열 2위, 3위가 아니었습니다. 예, 뭐 이랬던 시절이 잠깐 있었어요. 어쨌든 이게 지금 견훤이 고려로 귀순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게 이제 후삼국 시대의 전투 흐름이죠. 공고신일. 공산전투, 고창전투, 신라의 멸망, 1, 2천 전투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 고려가 건국된 건 요 전의 일이죠. 그리고 이제 신라의 멸망이 경순한 김부가 귀순을 한 거기 때문에 이 견훤이 고려를 귀순한 거는 요 사건 흐름상 요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고려 건국이 요 앞에 있기 때문에 이제 선지에 나올 수 있는 거는 결국 공산전투나 고창전투 전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신순겸이 공산전투에서 전사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견훤이 후백제의 건국이나 김음돌 반란도 이건 아예 신문학대고,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것도 신라 하대 8세기 정도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는 이제 가서권 이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검이 1, 2천에서 고려군에게 패배한 건 여기 나오는 1, 2천 전투이기 때문에 나서권 이후의 일입니다. 이 신순겸의 전사, 이제 공산전투는 대구 근처의 팔공산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10번 말씀드렸고 11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